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화기 기능이죠. 가장 자주 쓰는 앱이지만 걸고 받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화기 앱의 편리한 핵심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화기 앱의 다양한 기능을 100%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자, 전화기 앱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록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패드를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최근 기록을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하기 위해서 키패드를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선택하면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서든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전화기 앱을 누르더라도 항상 키패드 상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싫으시면 우측 상단 점세개 누르시고요.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으로 두시게 되면 앞으로는 홈 버튼 누르기 전에 마지막에 이용한 화면이 다시 전화기 앱을 실행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이용하시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패드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축 번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전 폴더폰의 경우에는 단축키들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 스마트폰에도 단축키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 번호를 누르는데요. 자, 이 기능은 최근 기록을 누르셨을 때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키패드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단축 번호 들어갑니다. 자, 이름 또는 번호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사람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1번으로 등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연락처에 없는 번호는 단축 번호를 당연히 지정할 수 없겠죠. 연락처에 있는 번호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키패드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또 누르시면 지금 기본 한국어 키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천지인, 나라끌, T전화, 배가 넷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끌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원래대로 천지인을 누르시면 나라끌에 있던 1번에 있는 기억이 4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연락처를 외운다거나 또는 연락처를 찾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이 김씨인 연락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연락처로 가실 필요가 없이 키패드 상태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4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억이 포함된 연락처가 나오죠. 성이 김씨인 사람부터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죠. 성이 김씨인 연락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터치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영문으로 된 것은 어떻게 찾을까요? 영문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 연락처를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4번을 누르면 우선 기억부터 먼저 찾아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B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IB를 찾아주는 거죠. 자, 연결되는 것을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한글과 영어 중에 내가 입력한 번호와 동일한 걸 찾아주는 거죠. 한영 상관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연락해야 할 때는 연락처의 앞부분만 간단하게 터치해 주시면 연락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 전화번호를 010부터 다 누르고 전화를 거시는데요. 이 010 부분은 누를 필요가 없죠. 뒷번호만 누르면 010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0-1357-7531이라는 곳에 전화를 걸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010을 쓰지 않고 그냥 1357-7531이라고 하고 전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앞에 010이 붙게 됩니다. 앞번호와 뒷번호 합쳐서 8자리만 입력할 경우 앞쪽에 010이 자동으로 붙게 되겠죠.
그 다음은 키패드에서의 검색 기능입니다. 자, 연락처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연락처로 갈 필요가 없이 이 키패드 상태에서도 검색 버튼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자,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IB96이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연락처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연락처에서 검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 최근 기록으로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언제 연락했는지 전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검색할 때 마이크 버튼도 이용할 수 있죠.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홍길동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8자리만 입력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57-7531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걸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전화를 걸 때는 010이 자동으로 붙지만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1357-7531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장점이 뭘까요? 전화를 걸 때는 010이 자동으로 붙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는 자동 연락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은 앞쪽에 010이 붙은 번호만 등록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더라도 카카오톡에 연락처로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건 또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카카오톡에 등록하지 않으려면 또 어떤 방법을 쓰죠? 자, 연락처에서 이름 앞쪽에 샵을 넣게 되면 이 연락처는 카카오톡에 또 등록이 되지 않죠.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010까지 다 써서 저장을 할 경우 연락처 명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카톡에 자동 등록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지금과 같이 010을 뺀 나머지 8자리만 연락처로 등록을 할 경우에도 카톡에는 자동 등록이 되지 않겠죠.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가끔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번호가 카톡으로 자동 등록이 되는 바람에 낭패 보는 분들 계신데요.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예 등록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번호는 어떻게 등록해요?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자, 이거 누르시면 연락처에 추가할 수가 있죠. 새로운 연락처로 등록하든지 기존 연락처를 번호를 바꿔서 등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 등록하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번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메뉴가 나오게 되네요. 자, 단축 설정은 아까 있었어요. 자, 메시지 보내기는 당연히 메시지 전송을 하는 거죠. 메시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앱으로 따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도 바로 메시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초간 일시정지 추가와 대기 시간 추가는 통화 대기 기능을 이용할 때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통화가 오게 되면 수화기에서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비품이 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통화하는 사람은 잠깐 대기시키고 다른 사람과 다시 통화를 하고 그 통화가 끝나면 다시 이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죠. 그게 통화 대기죠. 그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 통화 대기 기능은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설정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부분은 키패드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설정과 최근 기록에서 점세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설정 전부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기록에 있는 메뉴들의 기능입니다. 자, 최근 기록에 오시게 되면 최근에 걸려왔던 전화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전화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삭제를 바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해당 연락처를 터치하시게 되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음성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볼 수도 있죠. 이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I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락처의 상세 보기라고 나오게 되죠. 상세 보기 누르시게 되면 해당 연락처에 직장 전화번호, 팩스 번호, 메일 주소, 직장 주소, 메모라든지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이런 정보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시간대도 전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통화하는 중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녹음한 내용들을 표시를 눌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녹음한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부재중 전화라든지 거절한 전화, 수신한 전화를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통화 필터 버튼을 눌러서 부재중 전화, 거절한 전화, 발신, 수신 전화를 각각 다 따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전화번호 삭제할 수가 있겠죠.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번호만 삭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삭제할 일은 별로 없죠. 주로 원하는 번호만 삭제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메시지 기록 표시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화와 메시지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 전화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거는 발신 전화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이건 뭘까요? 자, 거절한 전화가 되겠죠. 전화벨이 울리고 있을 때 끊는 버튼을 누르면 거절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것은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받지 않은 전화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락처 눌러주시면 여기에 메시지 버튼 나오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메시지 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 기록을 숨길 수도 있고 차단된 전화 숨길 수도 있고요. 총 통화 시간도 알 수 있죠. 총 통화 시간 누르면 전체 총 통화 시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필요한 분들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전화기 앱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화 설정에 가시면 수신 차단이라고 있죠. 이 수신 차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번호를 차단을 하는 기능이 있죠. 자, 이거는 필요하시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실제 이제 번호를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포함할 때로 나뉘게 되죠. 주로 이용을 하실 때 일치할 때와 시작할 때, 끝날 때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포함할 때는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뒷번호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 번호가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때는 빼시고요. 일치할 때와 그 다음 뒷번호만 계속 바뀌어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번호는 일치하고요. 뒷번호만 계속 바뀌어서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곳에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아예 시작할 때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국번 뒷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국번만 같으면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번호로 끝날 때인데요. 자, 뒷번호가 동일한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올 때는 입력한 번호로 끝날 때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로 오거나 또는 메시지로 온 스팸이나 광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할 때 다시 또 메시지나 전화 화면으로 가서 번호를 확인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최근 기록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온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차단하고 싶은 번호를 체크하고요. 완료해 주시면 그 번호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누르시면 해당 번호가 있죠. 그 번호 터치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가가 되죠. 자, 지금 이 번호는 뭐냐면 웹발신으로 온 송장 번호, 주소 불일치, 물품 보관 중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거의 99.9% 피싱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이런 거에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택배 거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오는 택배가 주소가 잘못돼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는데 여기 주소를 보시게 되면 전혀 이상한 주소예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택배 주소가 아니죠. 이런 거는 무조건 백발백중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된다든지 내 개인정보를 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절대 이런 건 누르시면 안 되겠죠. 요즘 이런 식으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통씩은 꼭꼭 받는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이런 번호는 전부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도 계속 스팸, 광고, 피싱 이런 것들은 올 텐데요. 그래도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숫자는 굉장히 줄게 될 거예요. 한꺼번에 차단하는 거는 어렵죠. 매번 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을 해주시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로 전화 받기인데요. 자, 이 경우 내가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문자로 찍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소리로 얘기를 하면 문자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또 편리할 수도 있죠. 뭐 회의 중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실제 걸려온 전화를 텍스트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텍스트로 전화를 받아볼게요. 텍스트로 전화 받기 누릅니다. 그러면 전화에 자동으로 응답한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전화 버튼을 터치해서 밀겠습니다. 자, 상대편에게 이 텍스트의 내용을 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저는 들리지 않아요. 상대편 전화기에만 들리게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여기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답변 입력하는 부분에 터치하시고요. 지금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보내기를 누르시면 상대편 전화에는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음성으로 말을 해주고 있겠죠. 자, 이제 상대편이 말을 하게 되면 저에게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상대편이 하는 말이 지금 전부 텍스트로 들어오죠? 아주 편리하겠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통화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일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 기본 텍스트들이 나오죠? 급한 일인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함을 알려주세요. 그대로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통화가 끝났으면 통화 종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하다가 다시 음성으로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음성통화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음성통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언제든지 음성통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화가 끝났으면 통화 종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사용 중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빠른 응답이라고 있죠. 일일이 입력하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경우에는 빠른 응답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에 자주 쓰는 문구들을 미리 추가를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4가지 빠른 응답만 있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더 빠른 응답을 몇 가지 더 적어주시면 여러 번 터치하지 않고 한 번 터치로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추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주로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뭐 회의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또는 운전 중입니다. 또는 1시간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등록을 해 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기능은 영어와 한국어 2가지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도 가능하고요. 음성도 여러 가지 음성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음성 5번인데 음성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5가지 음성 중에 골라서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통화 배경이죠. 통화 배경 누르면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레이아웃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사진을 미리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게 보기가 더 쉽겠죠. 아니면 배경 화면 중에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 알림 및 벨소리인데요. 자, 눌러보시면 전화를 받을 때 진동을 울리게 할 건지, 통화가 종료될 때 진동이 울리게 할 건지, 연결 알림음을 줄 건지, 통화 종료 알림음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선택을 할 수 있죠. 알림은 여러분이 보고 편리한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벨소리와 버튼음이 있죠. 자, 벨소리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벨소리 중에 원하는 벨소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벨소리 말고 내가 원하는 벨소리를 넣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운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소리도 되겠고요. 음악도 되겠고요. 원하는 건 뭐든지 되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음악이 나오게 되죠.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상단에서 하이라이트만 재생에 체크를 해주면 전체 음악을 갤럭시에서 전부 확인을 한 다음 클라이막스 부분, 즉 하이라이트 부분만 벨소리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자르고 할 필요 없이 하이라이트 부분만 벨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 완료 누르시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소리가 울릴 때 진동은 어떻게 할지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벨소리와 진동을 같이 해놓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끄럽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럴 때는 진동을 꺼주시면 되겠죠. 무음으로 해주시게 되면 전화 벨소리만 울리고 진동은 무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동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패턴의 진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 입력 시 소리와 다이얼 누를 때 진동인데요. 이건 잘 안 쓰시죠. 보통은 입력할 때 소리가 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를 때 진동 소리가 나면 또 싫어서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죠. 이것은 전화가 오면 상대편이 누구인지 발신자 이름을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를 해볼게요. ISW. 자, 어때요? 이름을 읽어주죠? 네, 이런 식으로 상대편 이름을 읽어주는데 보통 그냥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좀 민폐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어때요? 터치를 해서 블루투스나 헤드폰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읽어주기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보통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음악 들으시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구태여 꺼내보지 않으셔도 어디서 전화 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자동으로 바뀌죠. 자, 이거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따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가 모두 상대편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자동으로 바뀌는 꼭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음량 올리기 버튼 눌러서 전화 받기죠. 이것도 편리하신 분은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죠. 자, 이거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일 경우에는 꼭 이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봤는데요.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은 통화가 다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터치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끊기지가 않는 거죠. 그냥 끊었다고 생각하시고 홈 버튼 누르셨는데 계속 통화가 연결된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내 말소리가 상대편한테 다 들어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손이 좀 건조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약간 터치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제대로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아예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으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건 물리적인 버튼이니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실하게 감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때 휴대폰 우측 상단 또는 좌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통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전화를 끊을 때는 꼭 이런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전화를 끊을 때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은 전화 끊는 것이 잘 안 되거나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예 물리적 버튼을 이용해서 끊는 걸로 바꿔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면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전화 거절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미리 메시지를 작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일지죠. 지금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 탭을 이용하고 있어서 여기는 큰 팝업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전체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팝업, 이런 식의 팝업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보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전화기 앱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서비스는 통합 사서함 자동 연결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가 있습니다. 통합 사서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휴대폰에 자동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계속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사서함으로 연결이 되죠. 상대편이 그 사서함에 녹음을 해놓으면 나는 여기 있는 통합 사서함 들어가서 음성 메시지 누른 다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폴더폰 이용할 때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일 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통합 사서함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연결이라고 있죠. 자,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번호로 연결을 해두면 나에게 오는 전화는 전부 다른 그 번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료로 가입하신 다음에 이 번호만 눌러서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내 전화로 오는 걸 받으시려면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켜기 끄기 해주셔도 됩니다. 착신 전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가 지정한 다른 번호로 곧바로 연결되게끔 하죠. 이것도 이 번호를 이용해서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켜기 끄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 중 대기죠. 이 통화 중 대기는 무료예요. 그래서 별 40 통화, 해제는 별 400 통화죠. 아니면 켜기 끄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화 중 전화가 걸려오면 잠시 대기시키고 새로운 전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통화 설정에 들어가시면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 있죠. 그 다음 상대방 정보 표시죠. 상대방이 전화 오면 마지막 한 통화가 언젠지 중요한 날짜들이 있을 때 미리 연락처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인데 거래처에 담당분이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일을 미리 써놓으면 전화가 왔을 때 그날이 생일이라든지 내일이 생일이라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화면에 연락처 번호 표시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음질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체크해 주시면 음질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장시간 통화할 일이 많으신 분은 음질을 되도록이면 이 부드러운 설정으로 꼭 체크를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장시간 통화하면 귀에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그래서 이걸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해 놓으면 훨씬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전화가 있는데요. 실수로 가끔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일 경우에는 엄마 아빠 휴대폰을 잘못 눌러서 국제 통화가 돼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발신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특별히 전화 올 일이 없을 경우에는 수신 차단도 해주면 좋겠죠.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오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전화는 따로 차단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아예 국제 전화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락처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누르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름과 전화번호와 메일, 그룹이 나오죠. 자, 그룹을 동일한 그룹으로 이용하면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그 그룹을 선택하면 그 그룹에 속한 연락처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해당 그룹에 있는 연락처를 쭉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룹 들어가니까 긴급 연락처, 서울 지역, 친구, 카카오팀, 친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지금 기본으로 묶어준 건데요. 내가 원하는 그룹끼리 묶어주면 해당 그룹을 눌러주면 그 그룹에 해당하는 연락처만 나오게 되죠. 연락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관리하시면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항목 더보기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별명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중요한 날, 좀 전에 우리가 정보를 표시할 때 중요한 날 표시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라든지 메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이트도 다 써줄 수 있고 메신저 계정이라든지 벨소리와 전화 진동도 전부 다른 것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락처의 경우에는 벨소리를 아예 다른 걸로 지정을 하면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더라도 절대 놓치거나 할 일은 없겠죠. 중요한 번호는 아예 벨소리를 따로 지정해 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전화기 앱은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도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기능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